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레이아웃은 스파이더젠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시간엔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뷰의 오토 사이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컴포넌트의 사이즈의 오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컴포넌트의 오토고, 이 뷰에서의 사이즈 오토는 개념은 똑같은데 약간 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플렉스 레이아웃은 HTML5의 플렉스 박스 모델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렉스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여기 어피어런스를 보시면 여기에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의 값들이 실제 HTML5의 플렉스 박스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작하고 모든 구성도 플렉스 박스와 거의 완전히 똑같은데요. 일단은 그 플렉스 박스 모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교육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고 해서 어렵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스파이더젠으로 화면을 만드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플렉스박스에 대한 개념 설명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일반적인 화면을 만들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를 먼저 가볍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옵션도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자주 사용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점점 좀 심화를 해서 2단계에서 좀 특정한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좀 복잡한 화면을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좀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플렉스 레이아웃을 이해하시고 향후에 심화할 때 웹사이트에 이 플렉스 박스를 미리 좀 알아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요 링크에 가셔서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한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향후에 조금 심화된 단계로 화면을 만드실 때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 URL 주소로 나중에 한번 가셔서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플렉스 박스가 유연한 상자란 뜻인데요. 이 컴포넌트 배치나 이 레이아웃을 좀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사이즈가 바뀌어도 좀 자연스럽게 그런 그 레이아웃이 바뀌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 예, 그런 모델인데요. 일단은 각각의 동작과 속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렉스 레이아웃이 하나, 둘, 세 개가 놓여져 있는데요. 요 각각 별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샘플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고요. 이 서로 연계된 상관관계는 서로 없습니다. 일단 이제 최상단의 그 플렉스 레이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렐러티브로 컴포넌트를 왜 스태틱이나 렐러티브로 두면 이렇게 더 이상 놓을 자리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공간이 생기면 옆으로 늘어나 붙고요. 이런 동작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 거를 보면은 위 사이즈를 줄이면 공간이 더 이상 없으면
다시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고요. 그죠? 레이아웃 라인을 좀 빼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 상자는 보시면은 항상 잠시만요. 여기 네모 상자 안에서 항상 중앙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플렉스 레이아웃 안에서 중앙 정렬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요 각각의 속성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요 화면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속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뷰를 열고요. 자, 여기다가 플렉스 레이아웃을 하나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면 예제처럼 상단에 놓고 가로 100%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렉스 레이아웃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다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은 사전에 미리 레이아웃 공간을 나눠 놓고 나눠진 공간에 컴포넌트를 넣었는데, 이 플렉스 레이아웃은 이 플렉스 레이아웃 안에다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순간, 예, 이렇게 넣는 순간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렉스 레이아웃의 성격에 따라 컴포넌트가, 속성에 따라 컴포넌트가 이제 배치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플렉스 레이아웃에 그냥 컴포넌트를 이렇게 드랍을 하면, 최초의 기본값일 경우에 드랍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렐러티브나 스테이틱 동작처럼 빈 공간을 찾아가는 것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스테이틱이나 렐러티브하고는 좀 다르고요. 자, 왜 이렇게 되냐? 여기 플렉스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오른쪽 데이터 어피어런스의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이 디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우라고 되어 있는 게 방향이 가로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드랍하면 컴포넌트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추가되는 거죠. 자, 이 플렉스 레이아웃에 이걸 컬럼으로 지정하게 되면 세로 방향으로 추가됩니다. 자,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를 좀 길게 하고 로우를 컬럼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추가되죠. 예, 일단 컬럼에 대해서 일단 차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로우는 가로 방향으로 추가되고 컬럼은 세로 방향으로 추가된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걸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았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요 플렉스 레이아웃 옵션 중에 요 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걸 랩이라고 해줘야 예, 가득 찼을 때 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노랩일 때는 넘어가도 무시되고 예, 그냥 넘어가죠. 예, 그냥 숨겨지죠. 자, 여기서 뭐 오버플로우 옵션을 오토로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넘어가면 스크롤바가 생겨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예, 안 넘어가면 스크롤바가 사라지고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닛 모드 단축키는 F9인데요. 이걸 딱 클릭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랩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옵션들은 사실 좀 어렵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헷갈리지 않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실제 그 실제 뜻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좀 심화돼서 자세히 알아갔을 때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처음이니까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외우기 쉽게 제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justify content는 여기 놓여진 그 컴포넌트들을 좌우로 정렬, 그러니까 가로로 정렬하는 옵션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센터가 있죠. 네, 좌우에 센터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그리고 가로로, 그리고 AND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렬되죠. 좌우 정렬 옵션이라고 일단은 그냥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요 밑에 세 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Align Items는 반대로 세로로의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로. 자, 이걸 스타트로 하면 상단으로 가는 거고요. 센터로 가면 상하의 중간, 엔드 하면 상하의 밑부분입니다. 상하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옵션도 역시 그냥 무시하시고요. 설명 안 드린 거는. 자, 그래서 얘를 가로도 센터, 세로도 센터 이렇게 되면 추가된 컨텐츠들이 중앙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얼라인 컨텐츠는 이제 이게 여러 줄이 됐을 때 그 여러 줄이 된 안에 이 컴포넌트들을 상하로 어떻게 배치시킬 거인가인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줄이 된다는 말은 이렇게 줄였을 때 지금 노랩으로 되어 있죠. 노랩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 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 옵션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랩 옵션이 랩이 돼서 사이즈가 줄어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여러 줄, 즉 멀티라인이 됐을 때 그때 이 얼라인 컨텐트 옵션이 동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줄이 됐을 때 이 애들을 위에다 배치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타트는. 자, 센터는 이렇게 가운데에다, 그리고 엔드는 밑에다. 자,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요 옵션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설명드린 이거는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실제로 요 Justify Content 이런 것들이 Align Items 이런 것들이 뭐 메인 엑시스, 크로스 엑시스 어떤 축을 기준으로 세팅되는 옵션인데 지금 그런 걸 다 설명드리고 외우고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간략하게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자주 많이 쓰이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정리하면 디렉션은 컴포넌트가 배치되는 방향, 랩은 줄을 바꿀 것이냐, 공간이 없을 때, Justify Content는 가로 방향의 정렬, 좌우, Align Items는 세로 방향의 정렬, Align Content는 멀티라인, 랩에 의해서 멀티라인이 됐을 때 그 여러 개의 멀티라인들을 상중하, 세로 방향으로 어디에다 배치시킬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약간 플렉스 박스, 그러니까 즉 플렉스 레이아웃에서 이제 용어를 한 가지 설명드릴게. 이렇게 이 플렉스 레이아웃, 즉 플렉스 박스 같이 동작하는 요 가장 바깥에 이 주황색 부분 있죠? 요거를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플렉스 박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요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를 실제로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플렉스 박스에서는. 자, 여기 점선이 보이시죠? 이 겉에 점선은 컨테이너, 여기 안에 작은 점선 하나하나를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어피어런스에 있는 옵션은 이 플렉스 박스의 컨테이너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아이템들이 어떻게 배치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렉스 레이아웃을 우클릭하시면 플렉스 레이아웃 프로퍼티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플렉스 레이아웃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이 플렉스 레이아웃 프로퍼티에서는 각각 아이템에 대한 별개의 속성을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값들도 역시 플렉스 박스와 거의 동일하게 같은 용어로 실제로 똑같이 동작하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오더라는 거는 이 배치된 아이템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한번 좀 이해하기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버튼에다가 숫자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플렉스 레이어 프로퍼티를 보시면 이렇게 추가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뭐 어떤 애를 좀 더 앞으로 하고 싶다 그럼 더 작은 숫자를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기본이 0하고 똑같고요. 마이너스 1을 주면 맨 앞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얘를 뭐 1, 얘는 2, 얘를 똑같이 잠깐만요. 1을 줘볼게요. 마이너스 1, 1, 1. 예, 같을 때는 여기 추가된 순서가 되고요. 2니까 맨 뒤로 가겠죠. 얘를 앞으로 더 옮기고 싶으면 마이너스 2. 예, 아무튼 더 작은 숫자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 0을 지정하시거나 하나하나 하셔도 되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멀티 셀렉트를 한 다음에 오더 값을 0으로 지정하시면 예, 다 이렇게 지워집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오더는 그거고요. 이 그로우는 각각의 이 아이템이 차지할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할 비율이 아니고요. 가중치. 가중치가 높은 애가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의 가중치를 1,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모두 1을 주면 물론 얘도 이렇게 멀티 셀렉트를 하시고 다같이 1을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중치가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얘만 0.5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모든 애들에 비해서 절반의 위치만 차지하게 됩니다. 얘 지금 0.5로 했는데도 안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절대값으로 기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기서 0.5로 지정했다고 해서 이게 줄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의 사이즈를 굉장히 좀 작게 해놓고 예, 플렉스 레이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잠시만요. 이 애들을 다 100%로 일단 넓게 펼쳐 놓고 이렇게 펼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그 컴포넌트의 영역은 이 표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요 점선의 공간이 1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템들은 다 똑같은데 0.5라고 되어 있는 아이템은 요 1의 절반 공간만 할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가중치를 지정해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슈링크는 반대로 이제 줄어드는 이제 비율을 가중치를 넣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로우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웠는데 네, 다 지웠고요. 지금 일단은 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다음에 요 얼라인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이 컨테이너 쪽에서 설정했던 것과는 별개로 나만 좀 요 아이템 하나만 좀 다르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데요. 자, 요 버튼 1이 지금 요것들이 지금 센터로 정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여기 가로 정렬도 센터, 세로 정렬도 센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얘만 좀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럼 요 온라인에서 플렉스 엔드 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는 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플렉스 스타트.
자, 이렇게 하나하나 별